이번 시간은 제13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12강에 이어서 조선시대의 법문화 법생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상속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오늘날 이제 재산상속제도는 거의 이제 조선시대로부터 연유되어 온 원칙을 따르고 있는데, 조선시대는 이제 고려시대의 것을 이제 기본으로 했지요. 그러나 고려시대와는 조금 다른 차이점들이 이제 조선시대에 나타나게 되고, 17, 18세기를 거치면서는 이제 확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변화된 내용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표제어, 주제어로 조선 성종 때에 유산을 균분하지 않는다 하여 아들이 아버지를 구타해서 제소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상속 관련돼서는 굉장히 알력이 아마 심했던 것 같아요. 고려시대 때는 이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균분해서 자식들 똑같이 나눠줘라 하는 거죠. 자식이 뭐 큰아들이든 작은아들이든 딸이든 아들이든 관계없이 똑같이 나눠주고 균분상속입니다. 분할해서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시집을 갔든 안 갔든 뭐 이렇게 차별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도 초기에는 이제 이것이 이제 지켜졌죠. 그러나 이제 중후반기에 들어서는 요게 변화를 가져옵니다. 적장자 우선 원칙, 그리고 남녀 간에 있어서 차별. 그 여자는 이제 상속받지 못하게 했죠. 그리고 이제 시집 갔느냐, 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따졌고. 어쨌든 간에 이 상속 문제로 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구타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교적 신분, 유교적 가족 제도를 중시하는 이런 조선시대에 있어서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상강 오륜을 능멸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것이 재산상속 관련돼서 이제 폐해로서 드러났던 한 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텍스트를 보시면 고려시대 조선시대 상속법의 기본 원칙은 자녀에게 똑같이 재산을 나누어주는 자녀 균분 상속. 그러니까 상속 재산을 자녀에게 같은 몫으로 나누어주도록 하는 상속법. 이게 이제 자녀 균분 상속법입니다. 똑같이 나누어줘라. 이게 이제 고려시대부터 계속해서 이어내려온 하나의 관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려시대 때 여인은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뭐 호적도 자기 이름으로 받을 수 있고 호적이 등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도 상속목도 남녀 구별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녀에게 똑같이 나눠줘라 하는 겁니다. 이는 유교 문화권 안에서 독특한 고유법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들이건 딸이건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고르게 나누는 것이 법률이고 관습이었다.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만약 부모 사후에 부모가 돌아간다면 고려시대 때는 그 재산을 사전에 부모가 죽기 전에 사전에 이제 나눠줬어요. 사전에. 그러나 이제 부모가 죽고 난 다음에도 이제 똑같은 원칙에 의해서 이제 나눠주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삼았죠. 그래서 만약 부모의 사후에 형제자매 중 유산을 고르게 나누지 않고 독점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5년의 제소 기간에 불구하고 기간에 제한 없이 제소해서 자기 몫만큼 찾아올 수 있도록 하였다. 그것은 이제 법으로 균분상속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원칙으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예입니다. 그러니까 소가 제기된 경우에 재판관은 부모를 대신해서 똑같이 나누어 주어야 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적자, 서자 간에는 상속에서 차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서울 중에서도 천첩소생의 자녀는 양첩소생의 자녀에 비해 많은 차별을 받았다. 그러니까 부인이 천했느냐 아니면은 천민이었느냐 양민이었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장자, 여기에 있어서는 이제 차별 없이 적자, 서자, 적자 간에 있어서는 차별 없이 이제 행해졌다는 거죠. 그럼 상속의 대상이 됐던 건 뭐냐? 오늘날에는 상속의 대상이 되는 건 이제 부동산도 있고 동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도 상속의 대상이 됐던 것이 이제 뭐 비슷하겠지만 이제 노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상속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아마 좀 특이한 것일 겁니다. 첫째, 가옥, 토지, 노비 내지는 가재도구 등을 포함하는 재산 상속. 재산을 물려받는 거, 상속. 둘째는 식구를 관리하는 가장권을 상속받는 신분상속이다 하는 거죠. 재산상속, 이어서 신분상속입니다. 셋째가 제사에 관한 권리 의무를 상속받는 제사상속이다.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재산도 재산 상속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신분을 상속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사를 상속하게 되는 것이고. 근데 오늘날에서 예전에 이제
재산 상속 있고 호주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죠. 근데 요즘 이제 호주 상속은 이제 없어졌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조선시대에 있었으면 요 세 가지가 상속의 대상이 됐다. 이중 후에 커다란 재산 분쟁의 중심에 서게 되었던 것이 이제 토지하고 노비의 상속. 이런 것이 이제 상당히 심각한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법률상의 균분 강제주의가 실행되었음에도 부모의 의사를 절대적으로 구속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부모의 의사에 의해 고르게 나누지 아니한 예도 적지 않았다. 이거는 이제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더 가여이 여기는 또 자식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좀 더 또 밉게 볼 수밖에 없는 자식도 있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의 재산을 나눠주면서 좀 차별화해서 나누어졌던 것이 아마 그게 인간 상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럴 경우 즉 차별이 심하지 않거나 합리적일 때는 자녀들은 이제 부모의 의사에 순종하는 것이 상례였다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부모의 뜻에 따랐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예로 들은 바와 같은 조선 성종 때에 유산을 고르게 나누지 않는다 해서 아비를 구타하는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상속법에 대한 이로 인해 상속법에 대한 재논의가 진행된 적이 있었다 하는 거죠. 재산을 똑같이 나누지 않음으로 인한 부자 형제 간의 쟁송을 방지하는 방법으로서 재산을 나누는 것은 법률에 따라 엄격히 실시하고 부모에게 재량권을 주지 말자. 이런 것이었습니다. 부모가 괜히 온정주의에 빠져서 어느 자식에게 좀 많이 주고 어느 자식에게는 좀 적게 주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 이걸 강제하자, 똑같이 나누도록 강제하자 하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부모 자녀 사이 처음에는 재산을 고르게 나누려는 뜻이 있더라도 노쇠하면 자녀 중에 부모의 관심을 사려는 자가 있어 자연히 편애하게 되므로 고르게 나누는 것이 어렵게 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것은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하는 얘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남녀 균분 상속의 문제점이 지적이 되면서 17세기에는 종손과 지손을 차별하면서 적장자 우위 상속 제도와 남녀 차별이 나타나게 된다. 적자 중에서도 이제 장자가 우선해서 받게 되고 그리고 남녀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요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조선 시대에서는 후기에 접어들면서 상속 제도의 변화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고려 시대 조선 전기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았는데 자녀 균분 상속을 원칙으로 했는데 이것이 이제 변화돼 나가는 거죠. 이에 따라 균분 상속제는 이제 무너지게 되고 재판으로 다투는 일도 드물게 되었다는 얘기죠. 결국 18세기에 이르러서는 재산도 적장자에게 집중적으로 상속해 되고 여자는 상속에서 배제된다. 그러니까 이제 18세기에 들어서 이제 결국은 이 적장자 상속제도 남녀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 정립된 원칙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녀 균분과 분할주의, 이거는 이제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효과가 있어 부와 권력의 집중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졌다. 그리고 이제 이런 조선 상속제도 또 다른 특징을 하나 보면 첫째 분할주의입니다. 이건 나눠라는 거죠. 여기 앞에서 이제 미리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요 분할주의라고 하는 거, 재산을 나눠라. 그래서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집중화 현상을 막겠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서로 재산을 서로 나눠주니까 군말들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을 이제 막고 그러다 보니까 분할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원칙화했다. 이것은 이제 가문이 결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가 아니었겠느냐. 재산을 매기로 해서. 이번에는 이제 남녀 관계, 특히 이제 여성의 지위와 관련돼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시대에는 이제 남녀가 이제 평등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남녀 평등, 여자가 상대적으로 이제 자유로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조선 시대에는 이제 여자의 행동에 대한 어떤 제한이 이루어지는 거죠. 재산 상속에도 이제 봤습니다만은 여자가 상당히 불리한 지위를 갖게 된다. 조선 시대에는. 그러니까 뭐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남녀의 차이를 인정하고 여성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불합리한 그런 측면에서의 지위 인정, 이것이 이제 있어 왔다는 거죠. 이거 첫 번째 이제 테마입니다. 불합리한 이혼제도. 남편이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었다. 합법적으로 아내를 내쫓는 방법이 있었다.
여기 보시면 보통에 대한 칠거지약. 요새도 뭐 칠거지약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상대적으로 이제 뭐 요새는 여성들에게 그렇게 그런 걸 요구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칠거지약 예전에 이제 있었던 여성 지위와 관련된 얘기다. 칠거지약 7가지 죄목에 해당할 경우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하였다. 보통 여자들은. 보통 일반적인 그 여자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혼을 뭐 이렇게 했지만 양반 같은 경우 이혼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왕의 재가를 얻어야 할 정도로 이혼하는 게 이제 쉽지 않았다. 근데 합법적으로 쫓아낼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칠거지약에 해당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여성을 함부로 내쫓을 수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이제 유교 사상이 지배했기 때문에 부부가 한번 맺어진 경우 100년 해고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살아야 되는데 이거 부부가 이혼한다. 여기 예전에 이라고 되죠. 기처, 출처, 기별이라고 되죠. 매우 부정적이었다는 거죠. 천년 만년 이렇게 같이 살아야 되는데 부부가 이혼. 요즘은 이제 이혼이 다반사기 때문에 뭐 상례화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당시에는 이제 이혼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다는 거죠. 조선 유교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혼이 또 없었던 것은 아니다. 조선시대 때.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곤 했다. 그리고 이혼에 대한 합법적인 법률 조항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금과 다를 뿐이다 하는 것이고, 특히 양반들은 아내와 이혼할 먼저 왕의 허락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이혼 그 자체를 생각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건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수세라고 하는 뭐 이렇게 얘기 나고 수세, 배워낸다. 이것은 이제 자신의 읍섬을 잘라 상대방에 준다. 그래서 수세. 뭐 그런 의미로. 그래서 이제 민간에서는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수세, 휴서, 수세. 요게 이제 이혼을 뜻하는 것을 쓰였다 하는 겁니다. 조선시대 원칙적으로 여자가 남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여자가 남자에게, 당시에는 이제 유교 사회였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불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혼이라는 말을 보면 이제 철을 내쫓는다고 표현하거나 버린다는 의미의 이제 휴기라 표현하였다. 휴기. 남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이제 남편을 버림받는다는 거죠. 남편 철을 내쫓는다. 뭐 이런 의미로 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 쪽에서 여자를 일방적으로 내쫓는 경우는 있었다. 여자가 일방적으로 여자가 요구하는 경우는 없었으나 남자가 내쫓은 경우는 이제 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었으나 남자가 이혼당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었다. 남자가 이혼당하는 경우는 굉장히 극히 예외적인 경우인데 철을 팔았을 경우, 장인 장모를 굿하거나 장모와 간통했을 경우,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제 남자가 이혼당할 수 있는 경우였다. 또한 이혼은 아니지만 소박이란, 요즘에 소박이라고 이제 많이 표현해요. 소박이라는 개념이 오늘날도 있어요. 소박당했다. 집안에서 사실상 별거 상태로 지내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현재도 소박 맞았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 이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이런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박의 원인은 대개의 경우 부인의 외모가 추녀인 경우에 많이 발생하였는데 당시에 남녀가 얼굴도 보지 않고 결혼하던 결혼 풍습이 빚어낸 불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못생긴 여자는 추녀라고 그러잖아요. 추녀. 그러니까 이제 결혼할 때 얼굴 보지 않고 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에는. 그게 이제 뭐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결혼할 때 우리 어르신 같은 경우는 이제 얼굴 보지 않고 부모님이 맺어주면 이제 백년 가약을 맺고 그랬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관행이었기 때문에 결혼 풍습이었죠. 그러니까 얼굴 안 보고 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안 이뻐.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소박 맞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가족제도의 기본은 이제 부부관계죠. 부부관계. 당시 매우 중요 시대였다. 그러나 이제 합법적으로 부인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예외적으로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칠거지약이다. 칠거지약. 7가지 나쁜 짓. 7가지 죄목에 해당할 경우 일방적으로 이혼으로 내몰렸다라고 하는 거죠. 후에 조선 말기 이르러서 이중 자식이 없는 무자와 질투를 빼고 오출로 하였다. 그리고 그러나 설사 칠거지약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아내를 함부로 내쫓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3불거, 4불거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제 함부로 내쫓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칠거지약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합법적으로 내쫓을 수 있었다는 거죠. 요게 이제 무자, 자식이 없는 경우 질투,
요걸 빼고 5출로 했는데 5개 정도 요게 해당되면 쫓아낼 수 있었다 그랬는데, 그러나 이러한 7거지약에 해당되더라도 3불거, 4불거에 해당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쫓아내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였나 봅시다. 먼저 7거지약을 볼까요? 예. 7거지약이란 무엇인가? 여기 이제 7개의 죄에 해당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남편이 아내를 합법적으로 쫓아낼 수 있었다. 불순부모. 시부모를 잘 섬기지 않는다. 시부모를 섬기지 않았다는 거죠. 무자. 요거는 무자하고 저 질투는 이제 빠진다 그랬죠. 무자.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아들. 그러니까 이 무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성들이 얼마나 많이 고통을 받았습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그 잔재가 있긴 합니다만은 아들을 낳지 못한 죄. 이게 큰 죄다는 얘기겠죠. 부정. 음탕한 짓을 했다니 밖에 나가서 바람 폈다는 거죠. 투. 질투를 일삼는다. 악질, 못된 병에 걸렸다. 거죠. 다언, 말이 많다. 절도, 물건을 훔친다. 요게 이제 7거지약에 해당됐습니다. 말이 많은 것도 당시에는 죄였던 모양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요게 이제 좀 줄어든 거죠. 뭐 당시에 이제 그 남녀간에 있어서의 사랑 이런 거를 이제 그린 겁니다. 그 남녀간에서 유별 이런 거를 이제 그린 거고. 다시 3불과 4불로 한번 돌아갈까요? 그 3불거는 뭐냐? 3불거는 7거지약에 해당되더라도 쫓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3불거. 내쫓을 수 없었다. 나가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첫 번째 조강지처. 조강지처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시절. 어려움을 함께 했다는 거죠. 어려움을 함께한 본처. 그 어려웠던 시절을 함께 보낸 본처를 쫓아내는 것이 이게 합당하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강지처의 경우에서는 못 쫓아냈다. 그리고 부모의 3년상. 이거는 부모의 3년상을 같이 치렀다는 것은 이제 할 도리를 다 했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대해서. 그러한 부인을 쫓아낼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늙고 의탁할 데 없는 여자는 버릴 수 없다. 3불거.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에서는 쫓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또한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을 금함으로써 4불거라 규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5출 4불거라는 제도를 탄생시켰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제 자녀가 있든 없든 이제 이혼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애들에 있어서의 뭐 이런 거는 관여하지 않고 애들 양육, 뭐 친권, 뭐 누가 할 것인가 뭐 이런 거는 있지만,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 이건 조선시대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앞서갔던 그러한 시대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 이혼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그래서 이제 조강지처, 부모 3년상 지르고 늙고 어떡할 데 없는 여자, 그리고 자녀가 있는 경우 이럴 때는 이혼을 못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 초기에 보급된 대명률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중국의 명예선 중국의 법률 형법. 이혼할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혼한 경우, 이혼할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혼한 경우 어떻게 되냐? 장 80대형에 처했다. 죄로 다스렸다. 그러니까 이혼 함부로 하는 경우 이거 죄로 다스렸다는 겁니다. 7거지약을 범하였지만 3불거에 해당되는 아내와 이혼할 경우에 있어서는 죄 2등을 감하고 다시 살게 하며, 7거지약을 범했는데도 이혼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 80대의 형에 처했다. 이거는 이제 국법으로서 아마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7거지약 범했는데도 이혼하지 않을 경우, 유교 사회였기 때문에 옆에서 다 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장 80대 형에 처했다. 다시 살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대리기 본명에 보면 남편이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7가지 경우로서 7거지약을 이제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대대리기 본명편. 이 제도는 2500년 전 공자로부터 비롯하여 전해지는데 그의 언행 및 제자와의 의론을 적었다는 공자가어 본명해편에 보면 부인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 부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규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묘한 그림이네. 바람 피는 데 옆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요건 아까 했던 것이고. 그러면 요런 그 결혼 생활하면서 합법적으로 부인을 쫓아낼 수 있었던 그런 제도도 있었고, 소위 이혼을 할 수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이런 것이 또 제한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된 것은 이제 봉건적 가족 제도를 유지하기 위함에 있었다. 이게 이제 그 출연하게 된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요 텍스트 한번 보실까요? 즉 시부모를 잘 섬기지 않는 것은 불효다 하는 거죠. 불효를 할 것이고 자식이 없다는 것은 가계의 단절을 뜻한다. 아내가 부정이 있다면 이는 혈통의 순수성을 지킬 수 없게 됨을 말하며 질투는 애첩의 수요를 늘리는 축첩의 방해가 됨으로 이는 것 자손 번창에 방해가 됨을 방지하고자 함을 말한다. 요거는 좀 말이 좀 그렇습니다. 못된 질병은 자손의 건강에 해롭게 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말이 많다 하면 가족 간의 불화를 조장시킨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절도는 그로 인해 기본적인 사회 질서를 파괴하게 되므로 범법자가 됨을 경계하고자 함이었다. 요게 이제 그 당시에 있어서 요 칠거지약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어 놓은 그 배경이 된 것인데 봉건적 가족제도 유지를 하기 위함에 있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이제 뭐 요 질투 이런 거 무자 아들이 없다 뭐 이런 것은 이제 나중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뭐 말이 많아서 이건 가족 간의 불화를 조장한다. 뭐 일리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절도 범법자가 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1908년도에 이르러서 이제 소위 이제 근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이런 것은 이제 다 없어지게 된다 볼 수 있습니다.